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국어 나 책으로 공부를 시작할 텐데 선생님이 새로 준 나 책 있죠? 그거를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86쪽부터 이제 새롭게 5단원이 시작되는데 제목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매체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만 매체 자료가 뭔지도 알겠죠. 매체가 무엇인지 정확한 뜻을 찾기 위해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에 매체라는 말을 검색해 보니까 한자고요. 일단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것. 자, 어떤 자료를 A에서 B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수단 또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그러면 뉴스 같은 거는 매체일까요? 아닐까요? 매체죠. 왜요? 새로운 정보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유튜브는 매체일까요? 아닐까요? 매체죠. 유튜버들이 올리는 어떤 영상 정보를 우리에게로 전달해 주니까. 뉴스, 유튜브 또 신문도 매체죠. 왜요? 새로운 정보를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니까. 자, 정보라는 거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서 우리가 이동을 한다고 하죠. 정보라는 거. 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SNS, 종이로 된 신문 아니면 옛날에 사용했던 편지, 쪽지, 광고지 이런 뭔가 중간에 이 두 한쪽과 다른 쪽을 연결해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 수단을 우리는 매체라고 합니다. 유튜버들이 아무리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도 수단, 유튜브라는 그런 프로그램, 플랫폼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도착할 수 없고요. 방송국에서 기자,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밤낮으로 뉴스를 만들어도 집에 TV 그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사람들에게로 갈 수가 없겠죠. 신문사에서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기사를 써도 신문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정보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되려면 이걸 전하는 수단이나 물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조선시대, 옛날 조선시대까지도 아니에요. 몇십 년 전만 해도 핸드폰 같은 거는 없었기 때문에 정보의 이동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에 있어도 하다못해 외국에 있더라도 데이터 로밍만 되면 언제든 전화할 수가 있고요. 와이파이만 되면 카카오톡 할 수 있죠. 그런 서비스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전하려는 정보를 남한테 옮겨서 알려줄 수 있고 남의 정보도 내가 가질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중간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교과서로 돌아가서 매체 자료란 무엇일까? 정보를 전달해주는 자료를 말하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 글, 그림, 영상 이런 것들이 다 매체 자료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한번 맛보기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뭘 배울지 한번 186쪽에 무엇을 배울까요? 부분을 읽어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매체 자료에 대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매체 자료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뭘 고려해서 알맞게 읽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직접 매체 자료를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매체 자료, 글, 그림, 영상에 등장하는 것과 실제 현상을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188쪽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188쪽에 보면 가, 나 상황, 그리고 189쪽을 보면 다 상황이 있죠? 뭔가 자료를 이 친구가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나다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읽어야 할지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가에서 민준이라는 애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땡땡 어린이 신문. 어린이가 보는 신문이 따로 있나 봅니다.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제목이 걸어서 만나는 체계적인 생태천국 창녕 우포늪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우포늪 가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옛날에 체험학습으로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늪이라는 공간은 흔한 공간은 아닙니다. 늪에는 늪에만 서식할 수 있는 생물들이 있는데요. 개구리밥, 마릅, 생이가래, 약간 생소하죠. 우리가 평소 부천에서는 보기 힘든 수생식물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자연물은 없어요. 오히려 자연물이 많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걸 다 메우고 덮어버려서 문제지. 이 우포늪은 아름다운 자연이 자기들 좋을 대로 행복하게 자기 세력을 넓히면서 이 자연 상태의 깨끗함을 보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소개하고 보존하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런 신문 기사를 냈는데 우리 민준이가 어린이 신문을 봄으로써 이런 정보를 얻게 되네요. 자, 정보를 전해주는 매체 자료 어떤 게 나오죠?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준이는 이 기사를 볼 때 글만 읽을까요? 사진만 볼까요? 아니면 둘 다 봐야 될까요? 내가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면 여기 나온 거는 다 활용해야겠죠. 사진도 참고하고 글도 읽고. 우리는 사실 정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는 또 냄새라던가 촉감으로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동시에 이해하는 걸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진에 눈이 가고 글도 읽고 이해하고 있어요. 민준이도 글만 읽거나 사진만 보지 않고 아마 둘 다 볼 것입니다. 나를 볼게요. 나는 어떤 상황인가요? 혹시 김연아 선수가 아닐까? 왠지 의상이 김연아 선수 의상을 떠올리게 하는데 아름다운 몸짓으로 피겨스케이팅의 새 역사를 열어. 뉴스 속보를 보는 것 같죠? 지금 올림픽인 것 같은데 김연아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 자리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국가대표로 대회에 나갔을 당시에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고 지금도 자랑스러운 선수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집에서 아마도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요? 제목이 너무나 뉴스 속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냥 유튜브 같지는 않네요. 뉴스를 보면 뉴스에는 영상 또는 사진 자료가 누구와 함께 나와요? 자막이라던가 기자의 취재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과 함께 실시간으로 나오죠. 그럼 이걸 보는 사람들은 화면만 보고 있을까요? 듣는 것도 같이 할까요? 당연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동시에 하겠죠. 우리 인간은 누가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도 시각, 청각, 촉각,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이곤 합니다. 189쪽 다를 한번 볼게요. 다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친구와 뭔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왼쪽 친구. 오늘 미세먼지 많다 그러는데 공원에 놀러 갈 거야? 얼마나 심한데? 라고 물어보니까 사진을 또는 샵 검색을 보여준 것 같죠? 오늘 미세먼지 소식이야. 위에 있는 거는 수치, 미세먼지 수치고 아래에 있는 거는 오늘 일기예보라고 하네요. 오, 뉴스 또는 연구자료와 일기예보 영상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샵 검색 같은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죠. 새삼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정보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교과서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고 여러분이 뭐 뉴스, 드라마, 유튜브도 보고 사실 집 밖에 나가기만 해도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도 알게 되는 마당에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이 단원에서 공부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오는데 이걸 우리가 다 일일이 보고 다 기억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 우리가 지금 써야 할 정보를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하고 또 똑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방식의 정보를 선택해야 되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글로 읽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요. 그림이나 영상을 봐야 이해가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체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이용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189쪽에 보면요. 초록 상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부터 살펴보면 가는 어떤 거였죠? 어린이 신문이었죠. 어린이 신문을 볼 때 민준이는 어떤 부분을 집중해 읽어야 되겠습니까? 사진과 글을 모두 살펴보아야겠죠? 사진과 글을 모두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사진을 안 보고 글만 보면 실제 우포늪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없고요. 사진만 집중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문을 볼 때는 사진과 글을 모두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가랑 다르게 나 어떤 거였냐면 뉴스 영상이었죠? 여러분, 영상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배경음악이나 소리 같은 게 같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배경음악이나 소리 같은 거는 왜 넣는 거예요, 영상에다가? 그냥 심심해서? 아니죠. 그 장면을 좀 더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배경음악도 넣고 영상 효과도 넣는 겁니다. 내용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요거를 조금 멋진 말로 표현하면 영상의 자막, 소리, 영상 내용의 관계를 생각하며 와야 한다. 생각하며로 쓰겠습니다. 그냥 영상 멋지네 끝이 아니라 왜 이런 자막을 달았을까? 이 소리, 영상, 내용, 배경음악은 어떤 관계일까를 생각하면서 봐야겠죠. 자, 예를 들어 영상 내용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데 배경음악이 지나치게 감동을 자극한다거나 영상 내용은 굉장히 감동적인데 배경음악이 하나도 없어서 건조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영상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교육용 영상보다 유튜버들의 재미있는 방송을 기다리고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 편집 내용이 재밌어서 보는 거죠. 거기에 달린 자막이라던가 말투, 효과음 이런 것들이 재밌기 때문에 일반 학습 영상보다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구독하는 거예요. 영상을 어떻게 재밌게 구성하는지는 유튜버들에게 달려있고 그것이 이제 구독자 수들과 광고를 모으는 비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상 자료를 볼 때 나도 모르게 자막, 소리, 영상 내용, 배경음악 같은 것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매체를 볼 때, 영상 매체를 볼 때는 자막, 소리, 영상 내용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봐야 합니다. 자, 다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다는 메시지에서 사진도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내용을 파악해야겠죠?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다의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둘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미세먼지 상황이 좀 심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사진은 그 미세먼지 수치를 나타내니까 미세먼지 수치를 나타내는 사진을 보고 일기예보를 보면서 이 기상캐스터가 이 미세먼지 수치 자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과서로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데 영상 없이 교과서로만 공부하면 교과서의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자, 반대로 영상은 보는데 교과서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참고할 실제적인 물건이 없기 때문에 영상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지죠. 정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를 모두 활용은 하되 이것저것 들추다가 헤매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찾아서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단원을 통해 각 매체 자료를 볼 때 활용할 때 어떤 것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아래에 초록색 상자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매체 자료는 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 영화라는 거는 소리나 화면을 다양하게 움직여서 생각을 표현하지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문자, 그림말, 이 그림말은 뭐예요? 이모티콘을 말하죠? 이모티콘, 사진, 동영상 따위를 모두 섞어서 표현하니까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매체를 잘 활용하여 내가 남한테 전하고 싶은 그 내용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남이 나에게 전하려고 하는 정보도 효과적으로 파악해서 이로운 유용한 정보 활용 생활을 하여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어떤 방법으로 보고 있나요? 스마트폰으로 보나요? 아니면 아이패드 갤럭시 탭과 같은 태블릿 PC로 보나요? 컴퓨터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많죠? 채널은 어떤 걸 이용해요, 지금? 유튜브 채널, 클래스팅이라는 어떤 사이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학습, 공부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영상도 보지만 필기도구를 사용해서 직접 메모, 정리도 해야 되고 교과서와 이 화면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영상을 멈춰놓고 필기도 하고 바쁘다면 이해가 안 간다면 영상을 앞뒤로 건너뛰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반복해서 보거나 건너뛰어보는 이런 스킬도 기술도 필요하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하나 길러진 그런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 교과서의 첫 부분, 매체 자료 알기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이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직접 여러분이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하는 활동까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국어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선생님이 준비한 학습지도 간단하게 풀어보면서 우리 원격 수업 기간에도 국어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바로 찾아오도록 할게요.